안녕하세요. 바이러스 쇼크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의생명 시스템학부 이수빈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 2021년 11월 21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2,827명으로 위드 코로나가 선언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첫 사례가 보도된 이후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전염병 사태를 2018년에 예측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캘리포니아대 지려학과 교수이자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지난 2018년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인류가 직면할 가장 첫 번째 위기로 신종 감염병을 꼽았고, 앞으로 새로운 병원체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며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발현지의 국민만이 아닌 그 과정에서 가난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부유한 나라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의 위생과 보건에 신경을 쓰지 않아 가난한 나라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에서 그치지 않고 팬데믹,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인도는 지난 5월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며 병상과 의료기기 부족으로 사망자 또한 늘어나면서 인도 화장터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을 치르느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후 7월 인도에 우기가 시작되자 사망자가 너무 많아 장례조차 치르기 힘들어 강 인근에 무분별하게 매장했던 시신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이들 중 일부는 강물로 떠내려온 것입니다. 시가 3주간 강물에서 수습한 시신이 수백 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시신이 겐지스 강의 오염을 악화시키고, 힌두교도에게 성스러운 강이라고 불리는 겐지스 강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몰려와 목욕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처럼 공중위생과 공공보건 문제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더 심각한 신종 감염병이 또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저는 위 인도의 사례를 보고 어쩌면 전염병이라는 것이 정말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닌 다른 전염병이 돌더라도 그를 잘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 바이러스 쇼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책의 저자 최강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동물과 사람의 감염병 관련 100여 편의 연구 논문과 특허를 발표하는 연구 활동을 하면서 생소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역시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며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박쥐로 시작된 인류 대재앙의 공포에서는 코로나, 메르스, 에볼라, 사스 바이러스 등의 숙주를 알려주며 각 바이러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바이러스, 그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쳐라 에서는 바이러스의 정의, 그 정체와 역사를 말하며 우리 생활 근처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3장,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는가에서는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의 정의와 그 종류들을 말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4장, 신종 전염병, 지구촌을 위협하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신종 전염병이 또 인류를 위험하게 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염병이 확산하는지, 전염병의 그 기원을 찾는 법에 대해 말합니다. 5장,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에서는 마스크의 시대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와 백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바이러스 쇼크 시대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이 책에서 바이러스에 관해 다양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중 4장, 5장의 내용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있는 와중에 이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4장과 5장의 내용 중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경로 등을 이전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고 우리는 그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가장 먼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염병의 진범, 숙주를 찾아야 합니다. 숙주는 야생동물일 수도 있고 가축일 수도 있고 사람 집단 내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이나 바다에서 발견될 수도 있죠. 그래도 지금까지 대부분에 있었던 바이러스들, 사람, 집단에서 유행하거나 존재했던 바이러스들은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새롭게 유입된 인수공통 전염병 바이러스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바이러스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을 말하는데요. 사스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이에 속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최초 발견될 당시 그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한 적이 없었고 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신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찾아라 라는 임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조사해서 그 진범을 찾아낼 것인가요? 1차적으로 오랜 기간 사람들과 접촉해온 가축은 그 용의선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가축이 만약 진범이라면 오랫동안 사람과 빈번하게 접촉했으니 오래전에 진작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출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던 지역의 야생동물들을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진범은 오랜 기간 그 바이러스와 공존했던 자연 숙주이기에 어떠한 병증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각종 야생동물들을 포획해서 혈액이나 오줌, 타액 등을 채취하고 어느 동물이 진범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시간을 단축할 방법으로는 최초 환자와 접촉 가능한 야생동물들을 우선 분류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특정 동물 집단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다수 검출되면 자연 숙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유사 신종 바이러스로 출현하여 진범이 밝혀져 있는 경우 야생동물 중 용의선상에 오를 진범 용의자들을 압축하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유사한 동물이 진범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스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수년에 걸쳐 유력한 진범인 중국 관박쥐를 찾아냈기에 그 후 메르스 바이러스 출현 시 그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의 사촌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중동 발생지 주변에 서식하는 박쥐종들을 진범 용의자로 조기에 지목하고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최초 발생 지역 주변에 서식하는 이집트 무덤 박쥐에서 메르스 유사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듯 결국 범인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뻔한 말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이제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마스크의 시대, 전염병을 통제하다. 마스크는 호흡기 질병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03년 베트남에서 사스 유행 당시 니시야마 박사가 실행한 사스 발생 병원 사례 연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입원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보다 사스에 걸릴 위험이 12.6배나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안면 마스크가 가지는 차단 효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입니다. 개인 위생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외출을 하러 나가면 집 밖에 나서자마자 승강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면서
손잡이를 잡고 하차벨도 누립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식당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 후 변기를 내리고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열고 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항상 남들이 만진 곳을 만지느라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 손은 물건만 만지는 것이 아닌 우리 얼굴, 코, 입을 만집니다. 만약 감염자가 만진 곳이라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손 씻기라는 가장 간단한 개인 위생만 지켜도 손에 묻은 병원균의 80% 이상이 제거되고 당연히 감염의 위험 또한 많이 줄어듭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같은 전염병의 시대에 그게 무엇인지 알고 이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면 그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바이러스 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